안녕하세요, 썬TV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삿포로로 가는 대한항공 B777-200의 프레스티지석 후기입니다.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석에 앉게 되어 퍼스트 클래스석 후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연유인지 궁금하시죠?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가면 체크인 카운터 안내가 있는데 대한항공 1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A 카운터입니다. 가장 오른쪽이죠. 미국과는 A380 비행 노선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네요. A380은 비즈니스석이 94석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라운지는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으로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서쪽으로 갔어요. 탑승 게이트 249번 앞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는 줄을 서지 않아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죽으로 했습니다. 촬영을 위해 늘 앞에 서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대한항공 기종은 B777-200ER로 비교적 중장거리를 운행하는 기종입니다. 퍼스트석 8석, 프레스티지석 28석, 이코노미석 225석으로 총 261석입니다. 좌석의 종류는 프레스티지석 4가지 좌석 중 좌석 기울기가 170도인 프레스티지 플러스입니다. 대한항공은 B777-200ER의 좌석이 레이아웃이 2가지가 있는데 비즈니스석 좌석으로 보면 하나는 플랫베드인 프레스티지 슬리퍼 좌석이고 하나는 170도 경사인 프레스티지 플러스 좌석입니다. 오늘 비행기는 바로 후자이지요. 경사가 있어 은근히 불편합니다. 좌석이 백쉘 타입이라 앞좌석 등받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개인 공간이 확보되는 좌석입니다. 좌석 간 간격은 60인치, 좌석 폭은 20.1인치. 우리 좌석의 위치는 벌크헤드 시트라서 레그룸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4인치의 모니터는 벽에 있고요. 벌크헤드 시트인 경우 모니터가 벽에 있거나 좌석에 달려 있는데 좌석에 있는 경우에는 이 착륙 시에는 못 보기 때문에 벽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독서등, 헤드폰 단자, 옆사람과의 칸막이이고요. 음료 테이블, 리모컨, 전원 공급 장치, 구명복 있는 곳, USB 전원 포트와 램 포트까지 있네요. 간단한 사물함, 비교적 넓은 식탁이고 앞으로 밀 수 있어요. 코트 서비스 해주고요. 한겨울에 추운 곳에 가는 여정이라 옷이 두꺼워 맡겨야 했어요. 원터치식 좌석 조절기 고장났어요. 기술자가 마침 이 비행기를 타고 있어서 고치러 왔어요. 뭐가 안에 끼었는지 잘 안 되어서 승무원이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퍼스트 좌석으로 옮겨주었어요. 좌석 고치시는 기술자분에게 농담으로 내릴 때까지 고쳐도 못 고쳤다고 해주세요 했지요. 웬 행운, 고장난 좌석에 앉게 될 행운이었어요. 프레스티지석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퍼스트 좌석으로 넘어갑니다. 대한항공의 1등석은 코스모 스위트 2.0, 코스모 스위트, 코스모 슬리퍼, 슬리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비행기는 코스모 슬리퍼 좌석으로 좌석 간 간격은 211cm, 좌석 길이는 198cm, 좌석 너비는 53cm이고요. 180도 완전 평면형 좌석입니다. 좌석의 배치는 1, 2, 1의 배치이고 8석입니다. 레그룸이 다리 뻗기에 매우 길지요. 앞쪽에 별도의 발 받침대와 사물함, 보조의자처럼 좌석 벨트도 있고 해서 식사할 때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 식사하는 컨셉도 연출해봤어요. USB 충전 포트, 램 포트, 전원 공급 장치, 간단한 사물함과 헤드폰 단자, 독서 등. 창쪽 좌석은 창쪽에 큰 사물함이 있어요. 열 때는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열려요. 7kg 이하로 제한이고요. 내부가 상당히 넓습니다. 2시간 40분의 짧은 여정인데도 슬리퍼가 제공돼요. 아까 비즈니스 좌석에도 슬리퍼가 꽂혀 있었어요. 기내 슬리퍼가 없으면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서울에서 런던까지 가는 긴 여정의 영국항공은 비즈니스 좌석에서도 슬리퍼가 제공되지 않았거든요. 한국 항공사가 최고예요. 색도 디자인도 예뻐요. 리모컨인데 커버를 열고 빼서 쓰는 방식이라 불편한 것 같아요. 비록 17인치의 모니터지만 모니터까지가 멀어서 눈이 나쁜 저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만큼 좌석 간 간격이 길어요. 코리안 에어가 써있는 담요이고요. 베개입니다. 원터치식 좌석 조절 버튼이고요. 대한항공의 원터치식 좌석 조절 버튼은 편한 것 같습니다. 침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시간 40분의 여정에서 식사하고 한 40분 정도 눈을 붙이게 되었어요. 편하게 잤습니다.
기내 식사 메뉴 책자인데요. 술 종류 있고요. 지금 시간에는 브런치를 제공하는데 간장게장과 오믈렛을 각각 시켜보았어요. 식탁을 두 손으로 꺼내야 하네요. 비교적 넓은 식탁이고요. 약간의 야채에 밥을 넣고 속을 발라놓은 간장게장을 넣고 참기름과 김자반 넣고 비벼 먹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유명한 간장게장집을 예약해서 많이들 간다고 하던데 일본 사람들이 간장게장을 좋아해서 일본 노선에 넣은 메뉴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짜지 않아서 다 넣어도 됩니다. 비린 것에 약한 남편은 좀 비리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된장국도 어울렸고요. 저는 기내 메뉴 중 한식 메뉴만 늘 다 비우는 것 같아요. 과일과 커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구운 베이컨과 야채, 버섯이 함께 나온 오믈렛입니다. 맛있었어요. 출발할 때 창으로 내려다보니 인천대교가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 일본 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인데 한글로 되어 있어서 좋고요. 세관 신고서는 가족당 1개만 쓰면 됩니다. 화장실에는 빗, 면도키트, 치약, 칫솔, 가글, 바디로션, 핸드워시가 갖춰져 있습니다. 드디어 홋카이도의 치토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한자와 영어 그리고 한글로 안내판이 다 써 있어서 편합니다. 외국 여권 소지자의 줄에 서서 안내하는 대로 지문과 얼굴을 찍는 머신에서 여권을 직원에게 제시하고 진행한 후에 안내에 따라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하면 됩니다. 입국 심사를 하고 나오면 짐 찾는 곳의 표시판을 보고 짐을 찾으면 됩니다. 신고할 것이 없으면 면세라고 써있는 라인으로 가서 세관 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여권을 기계에 체크하는 과정이 있고 또 얼마나 머물 것인가 또는 왜 왔는가에 대한 질문은 보통 입국 심사대 법무부 직원이 물어보는데 일본 내의 경우에는 세관 통과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며칠 있을 것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도착층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홋카이도 여행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지도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삿포로 관광 가이드 한글판을 비롯해 한글로 된 관광 지도를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대한항공 라운지 후기입니다. 썬TV였습니다.